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3월 18일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7,700달러 플러스 10%, 이더리움 1,790달러 플러스 7%, 리플, 에이다, 폴리곤, 도지 전체 코인들 상승이 매우 좋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은행 예금 인출 보호해주고 있고 크레딧 스위스 파산도 빠르게 막은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발 금융 리스크는 작아진 상태이고요. 거기에 3월 17일 중국이 지급 준비율 0.25% 인하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인 코인 상승이 매우 좋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26,000달러 단기 상승할 때 진입한 거대 숏포지션 쫙 밀어버리고 비트코인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 도면서 43.8%, 2021년 11월 비트코인 69,000달러 상승 초입했을 때 45%까지 비트코인 도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 미국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예상대로 25bp만 금리 인상해준다면 코인 시장에게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구글 트렌드에서 3월 18일 최신 비트코인 검색량을 보면 글로벌에서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월 말 테슬라 주가 상승할 때 테슬라 검색량이 좋았다면 이번에는 비트코인 검색량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3월 초 지난주보다 검색량은 더욱 증가를 했고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코인 대세 상승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개인들 비트코인 검색량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2011년 4월 비트코인 6만 달러 상승할 때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죠. 비트코인 27,000달러 넘어서 가시적인 상승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비트코인 26,000달러에서 대량 여기 구간 잡혀있던 숏포지션 청산되고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213밀리언 청산이 되었고요. 숏포지션 물량은 3만 달러까지 두텁게 위치해 있는데 세력들 지난주 판단에서는 세력들 물량으로 26,000달러 이상 상승 못하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검색량이 늘어났듯이 작년에 코인반 떠났던 개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고요. 비트코인 숏포지션은 3만 달러까지 대략 위치해 있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냐? 피보나치 382 구간까지 반등 오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작년 4월 비트코인 반등에도 382 구간까지 고점 찍고 다시 하락을 했고요. 여기 구간이죠. 2021년 11월부터 크게 피보나치를 잡으면 이번 비트코인 반등 올 수 있는 구간은 34,000달러까지이고요. 3월 연준이 25bp만 금리 인상하고 5월 6월 금리 인상 없으면 34,000달러 반등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더 남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피보나치는 작년 4월 여기 구간부터 고점을 잡으면 비트코인 27,000달러, 28,000달러 정도가 고점이다 볼 수가 있고요. 2018년 비트코인 하락 이후 2019년 연준의 금리 인상 동결로 반등이 왔을 때도 여기 큰 그림에서 보면 피보나치 382 구간까지 비트코인 반등 왔다가 하락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0.5 구간까지 윗꼬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382 구간까지 반등 온 이후 바로 하락 오는 것보다는 3개월 정도 고점에서 쌍봉을 만들고 내려왔고요. 현재 비트코인 27,000달러로 생각을 하면 여기 구간 정도 상승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인 주식 투자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항상 아쉬운 점은 이런 고점에서 들어가면 비트코인 검색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유튜브 시청도 증가하듯이 거래량이 이런 고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개인들은 중경투가 매수하라는 이런 저점에서 매수 안 하고 고점 오면 코인을 많이 산다는 의미죠. 빠르면 비트코인 고점은 4월 중순이 될 수가 있고 늦어도 8월에는 미국 기업들 고금리의 실적 악화로 연준도 빠른 금리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 매수하면 오히려 손해보기가 쉽고요. 고점에서 매수 이후 약간 반등은 올 수 있지만 거의 하락은 필연적인 거고 작년 이런 바닥에서 코인 다 팔고 떠난 개인들이 또 이런 고점에서 매수한 다음 하락에 정말 다 팔고 완전히 코인 반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투자하고 중경투하고 함께 하시는 가족들은 큰 걱정은 없고요. 대신에 초보 투자자들은 상승장도 중경투TV를 시청을 하시지만 하락장 이런 저점에서 중경투TV를 2번, 3번 더 챙겨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매수 타이밍이다 생각을 해두셔야 되죠. 그리고 이런 고점 오면 중경투도 코인 추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경투 영상 2년 넘게 꾸준히 업로드를 하듯이 주식 코인 투자도 상승 하락장 모두 꾸준히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운동이나 공부, 투자 모두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워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테더 도면스 보면 6.7% 구간까지 현재 내려온 상태인데 2월 바닥 찍었던 파란색 저점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큰 상승 이후 강한 힘으로 내려 찍는 거기 때문에 최대 여기
검은색 지지선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글로벌 거시경제 악재가 사전에 차단되고 바이든 대통령 내년 재선이기 때문에 호재를 계속 만들 가능성 존재를 하고요. 여기까지 테더노면서 내려오면 비트코인 3만 달러는 빠르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움직임 어떻게 될 것인지 중요한데 이더리움 클래식, 샌드박스 등 전체적인 코인 상승은 당장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2021년 4월하고 11월 여기 구간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2021년 4월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6만 달러 신고점에 같이 대세 상승하면서 10만원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비트코인 6만 9천 달러 신고점 찍을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샌드박스 등 일부 코인만 상승이 컸지 이더리움 클래식은 8월, 9월 고점도 못 넘어서고 다시 내려왔고요. 모든 코인이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전고점 못 뚫는 것은 아니지만 코인별로 호불호가 나뉠 수가 있습니다. 상승 컸던 코인들은 직전 고점 못 도달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가능성이 크죠. 비트코인 오른다고 해서 알트코인 모두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샌드박스는 2011년 4월 이더리움 클래식하고는 다르게 큰 상승 없이 약간의 대세 상승 정도만 왔다면 11월에는 800원에서 만원 넘는 10배 이상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샌드박스 알파 테스트 당시 영향도 있었지만 2차 상승에서는 미국인들 좋아하는 코인 위주로 상승을 많이 했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미국계 코인이지만 2018년부터 존재했던 코인이기 때문에 중국 투자자도 많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번에 더 많이 상승하냐, 샌드박스가 다시 상승 끌 것인가, 어느 코인이 먼저 상승한지는 코인 호재별로 나뉘는 거고 분산으로 나눠서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샌드박스 투자하면 좋을 듯 하고요. 1000만원 투자하면 500만원 500만원씩 나눠서 투자하고 손절 라인 확실히 책정을 한 다음 투자하면 좋을 듯 합니다. 중경투 초밥이 공지에서 자세한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샌드박스 매수 가격 공지를 드렸고요. 혼자 투자하기 힘들다 하시는 가격들은 공지 참고하시고요. 우리 초보의 가격들은 비트코인 18,000달러부터 매수 시작해서 100% 수익권입니다. 샌드박스 이더리움 클래식 매수 가격 공지 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가입하셔도 빠른 매수 가능하고요. 중경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발 4월 5월 고점 되면 가입하는 가격들 더욱 증가를 하는데 이후 비트코인 3만 달러 고점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상승 초입 단계에서 어떤 코인 어떤 가격에 안전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추천을 받으셔야 됩니다. 올해 비트코인, 알트코인 고점 신호오면 짧게 단타 정도만 투자를 하고 본격 전량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죠. 그리고 우리 중경투 가격들은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은 수익권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루 전 리플 1만개, 이더리움 클래식 최소 3만개 꼭 홀딩하셔라. 이틀 전에도 리플 도지 무조건 홀딩해라. 3월 25일 더 못 샀다고 후회합니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현재 추세로만 보면 진짜 후회가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체적인 코인들 나스닥은 상승이 주춤한데 왜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하냐? 거시경제에서 원인을 찾아보면 중국이 이번 은행 지급준비율 25bp 인하해서 7.8%까지 내린 것이 주요했고요.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예금자 보호위해서 일부 자금을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건데 7.8% 비율 제외하고는 기업 개인에게 대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시장 유동성이 늘어난 거고 금리 인하만큼 지급준비율이 영향 큰 것은 아니지만 중국 경제가 미국 다음 글로벌 2등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게도 긍정적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경투 3월 4일 중국 양해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양해하는 회의 기간 동안에는 선반영에 하락할 수가 있지만 양해 끝나고 바로는 아니지만 한 달 안에는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2013년부터 2022년 평균적으로 상하이 지수 3% 상승해 홍콩 항생 지수도 2.9% 올랐습니다. 상하이 지수는 전통산업, 중국 구기업, 미국으로 치면 다우지수 생각하시면 되고 항생은 나스닥, 중국의 빅테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중국 1등 텐센트가 항생지수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글로벌 중앙은행 자산 현황 보면 파란색 미국이 3월 양적 긴축 상황인데도 연준의 자본이 더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뱅크 등 중소형은행 파산 막기 위해서 연준이 추가 공적 자금을 시장에 투입을 한 거고요. 2018년처럼 추세적으로 양적 긴축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경기 침체 막으려고 유동성도 유연하게 늘리는 듯 합니다. 인플레이션율은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보호 차원에서 연준이 유동성 늘리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당장에는 크진 않을 듯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